어떤 사람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인생을 이어가며 새로운 경험에 몰두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은 마치 과거의 유령처럼 조용한 순간에 다시 떠오릅니다. 칼 중은 이러한 반복되는 생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고 보내는 신호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논리적 정보만 처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강하게 연결된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들을 의식적 바람과 상관없이 붙잡아 둡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의 생각에 되살아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 숨겨진 심리적 연결, 혹은 당신의 깊은 내면에 미처 마무리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개인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공유 경험, 상징, 감정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들어와 이 깊은 부분 안에 스며들어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은 단지 추억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대개 이러한 반복되는 생각은 아직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감정, 예컨대 사랑, 후회, 동경 혹은 원망과 연결되어 있지만 어떤 감정이든 간에 그 사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무의식이 여전히 그를 붙잡을 이유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음은 무의미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무게가 있는 것, 인정받아야 할 것에 집착하죠. 게다가 끝나지 않은 감정 에너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 만남, 혹은 짧은 순간이라 해도 강한 감정적 무게를 지닌다면 그것들은 흔적을 남깁니다. 무의식은 의식처럼 시간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에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났어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계속 활성화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은밀히 흔듭니다. 누구나 노래 한 곡으로 인해 과거의 특정 순간, 어떤 사람, 어떤 감정으로 단번에 되돌아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경험을 감정 덩어리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계기만 있어도 모든 것이 다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자꾸만 당신의 머릿속을 맴돈다면 당신과 그 사람을 이어주는 감정적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변하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의식은 상징으로 말합니다. 무의식은 사람들을 어떤 교훈, 갈망, 그리고 오래된 상처와 연결시킵니다. 때로는 당신이 결코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더 큰 무언가를 반영하는 원형 아키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혹은 그녀가 깊은 갈망, 해결되지 않은 고통, 혹은 당신 인생 이야기에 빠진 조각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융은 우리의 내면이 이 인물들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내적 성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무의식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되살아납니다.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가입니다. 왜 특정 인물이 우리 머릿속을 떠도는지를 이해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선 자체가 사실은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투영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무지 설명하기 어려운 강렬한 매력을 느끼거나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쾌함이 치솟았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과도하게 이상화하다가 그가 평범한 결점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실망해 본 적은 없나요? 혹은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누군가가 얄밉게만 보였던 적은요? 칼 융에게 따르면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은 대부분 상대방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숨은 측면, 무의식적으로 억압했거나 부정했던 어떤 면을 타인에게 투영 프로젝션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즉, 마음속 영화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융기 말한 심리적 투영이란 자신이 의식하기 어렵거나 수용하기 힘든 특성, 감정, 갈등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무의식적 행위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된다고 봤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자각하는 부분이고 무의식은 우리가 억압하거나 부인하거나 통합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담아둡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울림을 준다면 종종 그것은 그가 아직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두려움일 수도, 감춰진 바람일 수도, 혹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질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꾸만 생각나는 어떤 사람이 자신감과 매력을 뿜어낸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자질을 스스로 개발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일지 모릅니다.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싫어 보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내면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떤 면을 인정하기를 거부할수록 그것은 더 큰 힘을 발휘하며 타인에게 투영됩니다. 융기 그림자 shadow라고 부른 부분, 즉 더 어둡거나 억압된 우리의 측면, 사회나 가정 환경에서 억눌러 온 감정, 욕망, 충동은 의식의 바깥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전히 알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무의식에서 작동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강렬하게 뒤흔드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는 우리 내면 깊숙이 묻혀있던 그림자를 자극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듯 보이는데 사실 그 사람은 우리가 억눌러 온 무언가를 떠올리게 해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재된 어떤 면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영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방식 전체를 형성합니다. 심각한 불안감을 지닌 사람은 타인도 자신을 비난한다고 느낄 수 있고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 더 우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현재의 인간관계에 투영하여 비슷한 패턴을 계속 재현할 수 있죠. 투영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되찾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끌리거나 미워하거나 집착하는 대상은 종종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핵심은 외부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 깊고 강렬한 감정적 유대가 존재할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은 흔적을 남겨서 한참의 시간이 흘러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잊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여기는데도 그 존재가 마치 미완성 문장처럼 계속 떠오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때로 의식적으로는 끊으려 해도 끊지 못할 만큼 강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할까요? 융에 따르면 이러한 유대는 단순한 심리적 사건이 아니라 무의식 깊이 각인되어 우리의 사고, 행동,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정서적 유대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해 지난 기억을 되살리고 마무리를 찾으려 애쓰고 납득되지 않은 부분을 해명하려 하죠. 현대 뇌과학 연구 역시 이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감정적 유대를 맺을 때 뇌는 그 사람을 안전, 사랑 혹은 고통과 연결하는 신경 경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 고리는 관계가 끝나더라도 단숨에 사라지지 않으며 특정한 냄새나 노래 혹은 어려운 풋한 기억에 의해 쉽게 다시 활성화됩니다. 유대가 강할수록 이 결속은 더욱 견고해 잊어버려야지 마음먹는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죠. 더군다나 마음속에서 결말이 나지 않았거나 가령 시련, 후회, 미완의 목표, 감정의 매듭이 풀리지 않았다면 무의식은 계속 그것을 재생해 마치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마음이 과거를 끊임없이 불러내는 것은 단순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는 신경학적 기반뿐 아니라 무의식에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채 남아있어 우리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떠난 사람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는 듯이 느껴진다면 실제로 우리 중 어떤 부분이 그에게 아직도 정서적으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융은 치유되지 않은 감정은 끝나지 않은 심리적 계약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보여준 상징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령 지나간 우리의 모습, 실현되지 않은 꿈, 혹은 끝내 이루지 못한 희망 등을 투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미해결, 정서적 유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누군가를 자꾸 떠올리는 내 생각이 실제 그 사람보다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직 소화하지 못한 감정이 무엇인지, 어떤 교훈을 놓치고 있는지, 내 안의 어느 부분이 그 관계에 얽매여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마냥 있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겪은 일을 완전히 느끼고 소화하고 받아들여야 더는 그림자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죠. 그럴 때야말로 머릿속에 계속 붙잡고 있던 이야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정말 놓으려는 순간 우주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이름의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도무지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일들이 벌어지죠. 어쩌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놀랍도록 맞물려 돌아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특정 인물이나 상황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언뜻 보면 우연 같지만 내면 깊숙이 이건 뭔가 의미가 있다 하고 느낄 때가 있죠. 칼 융은 이를 동시성이라 불렀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로 겉보기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상징적 함의를 띠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이는 삶의 겉모습을 넘어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단순히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 중대한 의미가 담긴 순간으로 다가오는 것이 동시성의 특징입니다. 만일 당신이 최근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해 애쓰고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표시나 사건이 연달아 벌어진다면 그것은 당신 무의식이 더 깊은 연결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연들은 보통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언가가 크게 요동칠 때, 가령 아직 소화되지 못한 감정이나 말하지 못한 바람,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로 머릿속이 가득할 때 가장 잘 나타나곤 합니다. 우주는 그러한 내면의 진동에 응답하듯 또 일련의 사건이나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이 관계나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융에게 이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우리 삶 속 혼돈 너머에 존재하는 잠재적 질서를 내비치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떠올리는 그 인물들은 어쩌면 우연히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에 깊은 의미를 지닌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시성은 독립적인 사건들의 단순합 이상이며 내면의 상태와 외적인 현실이 서로 맞물려 펼쳐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이 관계가 혹은 그 사람이 당신 정신성장의 중요한 부분임을 상기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느끼는 모든 감정은 때로 즉각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동시성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내면의 흐름과 삶의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함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징후는 얼핏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더라도 상징적이면서 감정적으로 큰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내면과 바깥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당신 마음 한편에 계속 맴도는 그 사람은 당신 안에 어떤 상처나 바람을 상징하기에 진정한 치유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때는 이 의미 있는 우연들이 겹겹이 이어지면서 모든 것이 과연 우연에 불과한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열린 사고를 갖게 하죠. 이는 특히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생각에 남아있는 특정 인물은 그 자체로부터 더 나아가 우리 무의식 속에서 훨씬 큰 상징적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곧 원형의 아르케타이프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원형은 우리의 보편적 인간 경험에서 비롯된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의 심리나 삶에 깊숙이 작용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특성, 욕망, 상처를 대변하는 얼굴이 됩니다. 칼 융은 원형을 인간이 공동으로 물려받은 원시적 이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가 혹은 그녀가 당신 내면에서 어떤 원형적 의미를 띠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멘토의 원형을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돕고 성장을 이끄는 지혜로운 인물이죠. 혹시 당신 삶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던 누군가가 있었다면 당신은 그를 인격 이상의 존재로 떠올릴지 모릅니다. 또는 연인, 러버의 원형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로맨틱한 애정이 아니라 깊은 유대감과 취약함, 자기 표현에 대한 갈망을 상징합니다. 현실의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부분을 건드려서 당신 내면의 사랑 욕구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죠. 현실의 인물이 우리 마음속에서 원형으로 변모할 때 그들은 이미 그저 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죠. 융은 원형이 우리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태어나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다양한 원형적 인물들이 우리 앞에 등장하며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끝없이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는 누군가는 실제로 당신이 아직 인정하지 못한 어떤 역할을 비춰주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당신이 새로 배워야 할 어떤 자질인지 혹은 통합해야 할 어떤 욕망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현실 속 상대를 지나치게 이상화해 원형이라는 틀에만 가두면 그 사람의 복합적인 인간미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한 이미지를 덧지우면 상대는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실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진짜 통찰은 우리가 이 현상을 알아차리고 사람들을 일면적 시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합니다. 요컨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과거에 머무는 추억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내적 세계를 형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무의식에서 원형적 의미를 띠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그와의 관계뿐 아니라 그 사람이 상징하는 당신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어떻게 잊지 못하나? 라는 질문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내 안에서 어떤 부분을 일깨워 주는가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을 때 그 압박감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맴도는 루프에 갇힌 듯한 기분을 주기도 하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이러한 끈질긴 생각이 무조건 집착이나 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더 깊이 파고들라는 무의식의 초대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나 애착이 있을 겁니다. 칼 융의 개성화, 인디비듀에이션. 개념은 이에 대한 좋은 틀이 됩니다. 개성화란 의식과 무의식, 밝음과 어둠을 모두 통합하여 억눌리거나 외면했던 자아의 일부를 빛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흔히 우리가 아직 해결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어떤 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한 열쇠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 사람이 왜 당신의 생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돌아보세요. 그를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풀리지 않은 상처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 혹은 무의식적 투영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그 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당신이 아직 채 다듬지 못한 가능성이나 소망은 아닌지요?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일은 이처럼 고착의 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 거기에 실린 감정적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할 수 있죠. 한편,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보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정서를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같은 방법을 활용해 그 사람에 대한 상상을 이어가기보다 떠오르는 생각을 이런 생각이 드는군 하고 알아차린 뒤 흘려보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고 사람과 감정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감이 형성됩니다. 궁극적으로 머릿속을 괴롭히는 생각에서 해방되려면 치유와 성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including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현상은 스스로를 발전시킬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그림자를 마주하고 수용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 통합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만약 당신을 계속해서 사로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당신 안에 어떤 면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을 직면하고 통합할 때 이전까지 고통처럼 느껴졌던 것이 자기 성장의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의 배움을 체화할 때 더는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곱씹을 필요가 사라집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어디에 감정을 쏟고 어떤 생각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던 그 사람이 여전히 소중한 존재일 수 있어도 이제는 당신을 더 이상 휘두르지 못합니다. 자기인식과 감정적 분리, 그리고 치유에 대한 의지를 통해 우리는 강박적인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적 균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자아가 더 풍요롭게 자라납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특정 인물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나 교훈을 전하고 더 깊은 심층을 비추어주며 그걸 통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무의식적인 연결고리, 투영, 감정적 유대, 그리고 원형적 역할들을 확인해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반복되는 패턴에 갇히지 않고 내면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성장이라는 길은 한순간에 마무리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 그로 인한 감정은 우리가 더 온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이 정신세계 탐구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다른 사람들도 이 변화를 가져다 줄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일 심리학, 철학, 자기 개발의 흥미로운 영역으로 깊이 뛰어드는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낼 더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성찰하고 성장하며 내면으로의 여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